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공통수학 1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에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필수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뭐 중등 과정에서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 한번 이제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했죠. 자, 그럼 여기서 0보다 A와 B가 기억번 같은 경우 0보다 A와 B가 다 크기 때문에 둘 다 양수란 얘기죠. 그러면 A, B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식을 A, B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A, B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A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여긴 B가 약분돼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좌변은 B분의 1이 남게 되고 우변은 A분의 1이 남죠. 그리고 우리는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해서 기억번은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 보시면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 식 같은 경우는 기억번은 그래서 맞고 니은번 여기서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자, 음수를 곱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B가 돼주고 부등호가 뒤집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 똑같이 C를 더하면 더하거나 빼서는 우리가 부등호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C 빼기 2A 그 다음에 C 빼기 2B 이런 식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요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니은번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보시면요. 이렇게 AC와 BC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요 식을 앞에 조건을 변형해서 뒤에 걸 만들어 주려면 C가 사라지면서 또 분모에 C가 남아야 되니까 양변을 C 제곱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는 자, 니은번 맞고요. AC 이렇게 BC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양변을 C 제곱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0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 제곱은 0보다 큰 양수가 되죠. 그럼 양수로 나눴으니까 역시 부등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C 하나 약분돼주고 또 C 하나 약분돼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물이 C분의 A 그 다음에 부등호 뒤집어지지 않고 그렇죠. C분의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디귿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필수예제 1번은 기억 니은을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이고요. 자, 1차 부등식인데 자, x에 대한 부등식 요렇게 첫 번째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 녀석을 우리는 그렇죠. 좌변으로 이항해서 x가 붙은 부분을 요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넘어가서 2 빼기 a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요 x 앞에 붙어 있는 부분이 인수분해가 2 빼기 a에 그렇죠. 2 더하기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요렇게 돼주고 그 다음에 우변은 아직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랑 연관성을 보고 이제 문제를 관찰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할 일은 그렇죠. x 앞에 개수인 2 빼기 a, 2 더하기 a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a, 2 더하기 a로 양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2 빼기 a, 2 더하기 a로 이렇게 나누면 일단 이 부분은 약분돼서 사라진다고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좌변에는 x 하나만 남게 되고 우변은 2 플러스 a분의 1이 남게 되는데 자, 여기 해 모양을 보시면 x쪽이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존의 부등호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모양이 연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부등호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아, 그 얘기는 이 나누는 이 녀석이 뭐였기 때문에 그렇죠.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었구나라는 부분을 유추해낼 수 있게 되겠죠. 아, 그래서 요 녀석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등호는 뒤집어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변에 있는 숫자 답에서 결과물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우변에 남게 되는 요 부분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A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고요. 마이너스 3을 실제로 여기다가 A 대신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게 되면 앞에 괄호는 2 플러스 3에서 5가 돼주고요. 뒤에 괄호는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음수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필수 예제 2번은 답을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이고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것도 역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 4x 그다음에 빼기 3x 하니까 x가 남죠. 그다음에 그럼 x를 요쪽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빼기 x가 되면서 x만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좌변에서 숫자는 요 마이너스 요렇게 붙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은 3보다 x가 크다 라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두 번째 식은 5x, 2x니까 넘겨주면 그렇죠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2가 나오고 얘 11이 넘어가 주니까 13이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양수니까 부등호는 영향받지 않죠. 3분의 13 이하다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주고 나서 요 녀석을 자, 수직선상에서 표시해 보게 되면 3과 3분의 13은 4점 얼마니까 3분의 13이 더 크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3보다 크다니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크다. 이렇게 갈 거고요. 3분의 13 이하니까 여기 색칠이 되면서 이렇게 색칠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답을 적으실 때는 그렇죠. 3보다 크고 x가 3분의 13 이하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에 관한 풀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연결해서 같이 한꺼번에 보시면요. 자, 2번 여기는 0.2, 0.9, 0.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변에 일단 10을 곱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9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2x, 3x가 되니까 2x를 이쪽 우변으로 넘겨주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좌변의 9와 우변의 12가 넘어가니까 9 빼기 12 하면 마이너스 3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위의 식을 풀어서 나온 범위는 이렇게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요 아래쪽 식에서는 이게 분수 형태죠. 그러니까 소수는 그죠?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소수점 아래 숫자를 소수점 위의 숫자로 바꿔주는 녀석 그 행동을 해주게 되고 요 분수 같은 경우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는 형태가 목적이겠죠. 그래서 12를 곱하게 되면 요 첫 번째 분수한테 가서 만나면 4배의 x 빼기 7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두 번째 분수한테 12를 곱하게 되면 그렇죠. 3배의 2x 빼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12 우변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지금 양수 11을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x 이렇게 하면 빼기 6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러면 그거를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플러스 15가 되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넘어오면 12가 넘어오면 플러스 12가 되죠. 15, 12 만나면 27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8 더하기 27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뒤집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요것을 우리가 또 수직선에서 공통범위 찾아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겹쳐지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x가 크다라는 이 부분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이었고요. 자, 필수 예제 4번인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특수한 유형인데 우리가 A, B, C 꼴의 부등식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A는 B는 C 꼴도 요런 꼴의 그렇죠. 연립 방정식을 얘기했었죠. 그러면 방정식 파트에서는 요 식의 의미는 A하고 B가 같다, B하고 C가 같다, C하고 A하고 같다라는 요런 세 개의 식으로 분할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자, 이제 여기서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요거와는 반대로 뭐 반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요거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 그죠? 그러면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의 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데 A보다 C가 크다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A보다 B가 크다,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눠서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요렇게 뒷부분에서 만든 식을 2번식이라고 하시게 되면 1번식부터 풀어보면은 요 3x가 작으니까 넘기죠. 그러면 우변에 2x가 남게 되고요. 2가 넘으면 빼기 12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짠.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x가 크다라고 첫 번째 식에서 요런 범위가 얻어지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식에서는요. 이 부분에 3x 쪽이 작으니까 3x를 넘기죠. 그러면 2x가 되고요. 이쪽에선 8 빼기 2하니까 6이 되죠.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두 번째 식은 x는 3 이하다라는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공통 범위를 수직선에서 체크해 보시게 되면 빼기 6, 그 다음에 3.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이하다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범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가 3 이하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고요. 역시 이렇게 식을 1번식, 이렇게 식을 2번식이라고 해서 각각을 풀어보시게 되면 첫 번째 1번식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빼기 x를 이쪽으로 넘기죠. 그럼 더하기 x가 돼서 6x 빼기 2x가 되니까 우변에 4x가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4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2분의 1보다 x가 크다. 1번식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식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x를 여기서 2번식 입장에선 좌변이 되죠. 넘겨주게 되면 5x 빼기 2x 하면 3x에서 x가 넘으면 또 빼기 x가 되죠. 그러면 2x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주고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2를 이번에 이쪽 우변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을 수직선에서 체크해 보시게 되면 2분의 1과 2,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 2분의 1보다 x가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이었고요. 자, 필수예제 5번이고요. 이제 타이틀이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필수예제 4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해 모양이 어떤 범위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특이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이렇게 부딪혀 보면요.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요거 넘기고 넘겨주면은 x가 4 이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아래식 같은 경우는 2x가 좌변으로 가서 x가 되고요. 빼기가 넘어가면은 4가 되죠. 그래서 4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요게 수직선에서 보시게 되면 4라는 한 가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부분을 표시하면은 요게 등호가 있으면서 4 이하니까 요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아래식을 표시해 보면은 4 이상이니까 이렇게 색칠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 민트색과 네이비색 두 가지가 겹쳐지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는 거죠? 4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부등식이지만 해를 이렇게 x는 4라고 이렇게 흡사 방정식의 해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수한 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해를 한번 이렇게 유형을 보시게 되면 x는 4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방정식과 같은 해의 형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보시면요. 자, 위의 측부터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빼기 2x가 있고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2하니까 5, 여기는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3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면 x가 6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아래식 같은 경우는 요 2x를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11이 넘어가니까 더하기 11이 돼서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8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수직선상에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 6과 8을 기준으로 해서 6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8 이상이니까 여기서 색칠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럼 결국은 두 범위에서 겹쳐지는 범위가 없는 거죠, 이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하고, 방정식에서 요거는 다뤘던 부분이죠.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걸 없다라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불능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능형.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특수한 해라는 건 그렇죠. 불능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또 무슨 형태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정. 이렇게 되죠. 그럼 부정형은 뭐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없다. 무의 의미고요.
불능형은. 그 다음에 부정형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무한대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정식처럼 특정한 숫자 한 개만 지정이 되는 경우, 유한계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불능형, 아예 해가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부정형, 무수히 많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6번이고요. 2차 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것부터 풀어보게 되면은 2x를 넘겨서 3x랑 만나게 하면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3이 되겠죠. x가 3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아래식 같은 경우는요. 빼기 3x니까 넘어가면 더하기 3x가 돼서 이쪽에 4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8 빼기 6이니까 12. 12에다가 좌변에 a가 넘어와서 플러스 a다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4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역시 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요 둘의 공통 범위가 수직선상에서 3이 있고 그다음에 4분의 12 빼기 a라는 녀석이 이렇게 3보다 우측에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3 이상이니까 여기선 범위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2 빼기 a 미만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런 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범위가.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돼서 x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의 형태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b가 3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4분의 12 빼기 a가 15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좀 계산 착오가 있었네요. 18 빼기 6 하니까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a가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럼 a가 그냥 3이 돼야 되는 거죠. 플러스 3이요. 자, 그래서 a는 3이고 b가 3이니까 둘이 더해서 정답은 그렇죠. 6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자, 여기 위에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빼기 3x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3x 빼기 x가 되니까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 3이 좌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2로 나눠주게 되니까 2 이상이다 라고 될 거고요. 첫 번째 범위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범위는 x가 2a 빼기 4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해의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해를 갖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위해서 불능형의 특수형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둘이서 수직선에다 체크했을 때 겹쳐지는 범위가 나오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면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범위가 2 이상이니까 2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아래식에서 나온 범위 2a 빼기 4가 이 녀석과 겹쳐지는 범위가 없으려면, 그렇죠, 2a 빼기 4가 2보다 작은 왼쪽에 있어야겠고 여기서 부등호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만족하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요 2a 빼기 4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2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근데 여기가 비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렇게 겹쳐지는 순간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이 민트색 범위는 2를 갖지 않는 것이고, 자, 빨간색 쪽은 2를 갖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도, 그쵸, 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해가 생기려면은 둘이서 2에서 이 녀석도 이게 색칠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범위에서도 여기서도 2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야지 요 앞에 유형에서 우리가 x는 4라는 방정식 형태의 해를 얻은 것처럼 여기서 이제 x는 2다라는 이런 해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은 그런 범위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쪽은 색칠이 되어 있지만 민트색 쪽은 색칠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 2a 빼기 4라는 녀석이 2와 포개어지는 상황까지도 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 공통적인 범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해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a 빼기 4라는 녀석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위치는, 그렇죠, 딱 2까지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붙여주시는 요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이제 a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서 답을 쓰시면 빼기 4 넘어가면 더하기 4 돼서 6이 되고요. 2로 나눠주게 되니까 a는 3 이하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필수 예제 7번은 3 이하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이고요.
자, 해 조건이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요 위에 부등식은 그쵸? 그냥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요 빼기 x 우변으로 넘어가면 3x가 될 거고요. 요 우변에 빼기 2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6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2보다 x가 크다라는 요런 범위를 갖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인데 얘는 이제 미정계수 a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래 부등식의 범위를 조절을 해서 정수인 해가 한 개만 나오도록 연출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x가 넘어가게 되면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a가 넘어가니까 a 이하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수직선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2라는 숫자보다 크다. x의 범위가 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 이하다라는 것과 일단은 정수인 해가 있어야 되니까 공통범위가 생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녀석은 이렇게 2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a 이하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주는 거죠. 자,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는 건데 이 안에 정수는 한 개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정수는 당연히 2보다 큰 첫 번째인 3이 이렇게 위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의 범위를 만들 때 그 다음 숫자인 4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a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위치에 있게 되면 이제 정수인 범위는 정수인 해는 3 요렇게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A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 3에 가서 이렇게 붙게 되면 공통인 범위는 여기가 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 이때는 2에서 x가 3 이하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등호가 있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는 3에 가서 붙는 게 가능하니까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가 4에 가서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은 그쵸? 그러면 우리는 공통 범위가 이만큼이 돼주겠죠. 그러면 해를 쓸 때 2에서 x가 4 이하다라고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럼 이 범위 안에는 정수가 3하고 4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정수의 해가 하나라는 조건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a는 4에 가서 붙는 것까지는 안 돼서 4에는 등호를 붙여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 문제인데 사실은 부등식에서 부등호 물론 중요하지만 부등호의 방향을 잡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건 그렇죠. 등호를 정확하게 붙이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등호를 얼마나 정확하게 붙이느냐를 꼭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부등호 싸움이 아니고 등호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부등식에서는 등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8번은 정답을 이렇게 3 이상 4 미만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예제 9번이고요. 이제 농도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이 농도에서 사용되는 공식 좀 한번 간단히 체크하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농도라는 건 그쵸? 소금 플러스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이 기본 공식이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변형을 해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이 식을 변형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플러스 물의 양, 소금물의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 식을 사실은 더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 일단 첫 번째 8%의 소금물 300g에 8%의 소금물 300g이죠. 그 다음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농도가 좀 더 진한 걸 붓는 거죠. 그러면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8%의 소금물 300g에다가 14%의 소금물을 넣었다. 그럼 요 14%의 소금물의 양을 요거를 x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8%의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물의 양 3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플러스 자 14%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14 곱하기 우리가 xg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농도가 9% 이상 11% 이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9%짜리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300에다가 x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0 플러스 x 해서 요거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 이하의 소금물의 11%라는 건 100분의 농도 11 곱하기 30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부등식의 유형 정리할 때 배우시게 된 그쵸 A, B, C 꼴의 부등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요렇게까지를 1번식으로 하시고 두 번째 요렇게까지를 2번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양변에 100을 곱하면 1번식에서 요렇게가 일단 사라지겠죠. 그래서 정리하시게 되면 여기는 9x가 되고요. 요쪽에선 14x니까 9x를 넘깁시다. 그러면 14x 빼기 9x니까 우변에 5x가 남게 되고요. 1번식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그럼 좌변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앞쪽에서는 여기 2700이 나오고요. 요건 38에 24, 2400이죠. 넘어가면 3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5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60 이상 x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식 같은 경우를 푸시게 되면 자 2번식은 자 여기 14x가 있고요. 이쪽에 역시 양변에 100을 똑같이 곱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100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14x고 이쪽은 11x죠. 이번엔 좌변으로 문자를 넘길게요. 그러면 14x 빼기 11x가 되니까 3x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숫자를 우변으로 넘겨야 되겠죠? 2번에서.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만나면 3300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 38에 24 2400이었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3300에서 2400을 빼니까 그렇죠. 600, 300, 900이 되겠네요. 그래서 900 이하다라고 처리가 되고 이거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여긴 300이 되겠죠. 그래서 x가 300 이하다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수직선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식을 풀어서 나온 요거는 60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을 풀어서 나온 요 녀석은 300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범위를 공통범위로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쓰실 때는 그렇죠. 14%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 14%의 소금물을 우리가 좀 전에 그렇죠. x라고 놨었죠. 그러니까 바로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은 60 이상, x는 300 이하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9번이었고요.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자, 요건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인데요. 요것도 역시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은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건 바로 절대값의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절대값의 정의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수직선에서 그렇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2x 빼기 1이라는 녀석의 위치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인 지점. 그러면 왼쪽으로 간 마이너스 3과 오른쪽으로 간 플러스 3이 있겠죠. 그럼 이 3보다 작다. 거리가 작다라는 건 그렇죠.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점에서의 거리가 3인 얘와 얘보다 가까이 있는 애들. 그러면 원점에서 요 두 지점보다 가까이 있는 애들은 요 안쪽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게 되면 우리는 빼기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2x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게 돼요. 부등식의 절대값 기호의 정의를 이용해서요. 자, 그래서 요 절대값의 정의 다시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의 정의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저 부등식의 절대값을 벗기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요건 이제 A, B, C 꼴의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은 x가 요 가운데에만 있죠. 이럴 때는 굳이 두 개로 뽀개서 풀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요 빼기 1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 변에다가 다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빼기 3 더하기 1하면 빼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빼기 1 빼기 1은 여기는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2x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3 더하기 1하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x의 범위를 원하는 거니까 이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세 군데를 다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돼주죠.
그럼 여기는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가운데는 x가 될 거고요. 제일 우변은 2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더하고 나누는 작업을 했는데 나누는 것도 양수로 나눴죠. 그러니까 부동호가 바뀔 일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1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자,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하고 5 사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3인 지점은 빼기 3과 더하기 3 이렇게 두 군데가 있겠죠. 5인 지점도 플러스 5와 빼기 5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3과 5 사이라는 건 요 범위를 의미하고, 두 번째 그렇죠. 요 범위를 의미하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경우들요. 그렇죠. 거리가 3에서 5 사이에 있는 애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절대값을 없애주면 우리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빼기 5보다 크고, 누가? x 빼기 1.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요. 이렇게 돼주고, 그 다음에 빼기 3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3보다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1이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식이 됩니다. 역시 요 두 개의 부등식도 x가 가운데 딱 한 군데만 있죠. 이럴 때는 굳이 이거 A, B, C 꼴로 생각해서 뽀갤 필요 없이 요 1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식 같은 경우는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빼기 4에서 x 빼기 2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아래식 같은 경우도 빼기 1 없애기 위해서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4보다 x가 크고 6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답을 적으실 때는 빼기 4에서 x가 빼기 2 사이에 있다라는 거 하나와 4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에 식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이었고요. 자, 필수예제 11번은요. 이제 절대값이 똑같이 붙어 있는데 앞에 유형과 차이를 보시게 되면 요 절대값이 붙은 부분 이외에 변에는 숫자만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문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유형 차이를 보셔야 되겠고, 여기는 절대값이 몇 개? 무려 2개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것을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간을 나누어서 풀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꼭 10번과 비교해서 형태를 꼭 보시면서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구간을 나누어서 풀 건지 결정하시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필수예제 10번은 필수예제 11번을 푸는 것처럼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도 풀려요. 하지만 필수예제 11번은 필수예제 10번을 풀었던 방법으로는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수예제 11번은 꼭 구간을 나누어서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구간을 나눌 때 기준은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그럼 얼마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와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죠. 그럼 절대값은 안에 음수는 판정을 받으면 그렇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 대주고 여기에 3x 더하기 7이야 라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x가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4x가 될 것이고, 빼기 2가 있는데 빼기 7이 넘어가니까 빼기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로 나눠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빼기 2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면 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되죠. 그럼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는 그렇죠.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냥 x 플러스 2 이렇게 3x 더하기 7이라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x가 넘어가주면 2x가 돼주고요. 7이 넘어가주면 2 빼기 7에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직선에다 체크를 해서 최종적인 답을 결정을 하실 건데,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왼쪽 범위에서만 보자고 한 거죠. 1번 같은 경우는요.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숫자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거보다 x가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서만 딱 해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이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해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그냥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풀어놓은 해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면 마이너스 2분의 5의 위치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작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렇게. 그럼 그거보다 또 작다라는 범위가 되면 우리는 이쪽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큰 쪽 영역에서 구하자고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범위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2번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 즉 2번 범위는 불능형의 특수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 주니까 결국은 이것은 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답을 쓰실 때는 여기서 나왔던 요 1번 범위에서 나온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요 녀석만을 해로 인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예제 11번에 1번은 정답을 x가 마이너스 4분의 9 미만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절대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는데 첫 번째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플러스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첫 번째 범위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범위가 있겠고요. 3보다 큰 세 번째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좀 범위가 조금 더 많아서 복잡해집니다. 그럼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긴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긴 양수가 돼요. 뒤에 괄호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절대값을 풀게 되면 앞에 괄호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풀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괄호는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3 빼기 x 이렇게 돼주고 여기가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기 x 빼기 x니까 우변으로 넘겨서 2x가 될 거고요. 빼기 1 더하기 3 하면 2인데 여기 6이 넘어오니까 2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수직선에서 보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보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겹쳐지는 범위가 여기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1번 부등식을 풀어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x가 마이너스 1 사이다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범위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똑같은 숫자보다 작다와 크다가 섞여 있는 식이 있을 때는 보통 크다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대입해보면 여기 앞에 가로는 양수가 되고요. 뒤에 가로는 그렇죠. 여기까지도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둘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도 그대로 3 빼기 x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6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x하고 빼기 x는 사라지게 되죠. 그럼 이쪽에서 좌변은 4가 남고 우변은 6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 자체는 어떻죠? 그렇죠. 얘는 6보다 4가 크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범위 안에서는 해가 없다. 즉 불능형이다. 해가 없다. 이 범위 안에서는 해가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여기 3번 범위. 그러면 3보다 큰 범위죠. 그럼 3보다 작다와 크다가 섞여 있을 때는 크다 쪽에다 이렇게 는을 붙여 주시는 겁니다. 자, 3보다 크다 쪽에다가요. 자, 그럼 3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앞에도 양수인데 여기는 뒤에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번엔 앞에 괄호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뒤에 괄호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게 되면 x 더하기 x니까 2x가 되고요.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3 이상에서 보자라는 범위니까 3 이상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2분의 8이니까 4보다 크다가 되죠. 4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겹쳐지는 범위가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세 번째에서 나오는 범위는 4보다 x가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착오가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 1번 범위에서 빼기 x 빼기 x여서 우변으로 넘겨서 2x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빼기 1 플러스 3에서 2 여기서 6이 넘어오니까 2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그쵸? 근데 이게 부동호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잘못됐었네요. 문제가.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요 범위도 다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돼주고 요렇게 없어져서 범위도 답을 좀 다시 적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줄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냥 x가 작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런 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1번 범위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3번의 해와 결합을 해서 11번의 2번의 답은 자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차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등을 오늘 같이 공부해봤고요. 수고하셨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